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2월 24일 날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근 지금 현재 2년 8개월 차 지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전쟁이 여태까지 어떻게 지금 진전되어 왔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짚도록 하고 또 최근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그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 지상파로부터 조금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 자, 이런 그 보도가 다 뜨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2년 그 8개월 차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자,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 참전이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자, 이것이 우리 국제정치사에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이 전쟁뿐만 아니고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지도 못하는 그런 그 팩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석도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오늘로서 이제 971차를 맞는데 자 한번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2024년도 양국의 그 전쟁 수행 자 이것이 어떤 그 양태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 전황도 자 이것을 보면서 여태까지 누가 선전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때 땅을 뺏었고 어떤 때 땅을 또 탈취당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드러나는 그 정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2024년 지금 10월 현재 이 전쟁 양상 전쟁 판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이제 서방 언론들에서는 러시아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승리 계획이다. 지기스 플랜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플랜대로 하면은 예컨대 2025년 내년이면 전쟁이 끝난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근 동향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가 이번 전쟁 수행을 위해서 어떤 그 지금 현재 저 행동을 그거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 그 참전 동향 이것이 이제 우리의 최대 그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971차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부터 지금 현재 오늘 22일까지 자 970일이 경과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 국토는 완전히 그 황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고통은 이제 최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는 수십만 개의 지뢰가 돌아다니고 그다음 집속탄 클러스터 뮤니션 자 집속탄 그다음에 불발탄 이런 것들로 이제 완전히 오염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0만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지금 이제 피난 중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도 약 한 7, 800만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국내에서도 자 지역을 옮겨가면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그런 지원에 전적으로 이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생계는 더 핍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곧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러시아는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력 그 인프라 이런 시설들을 전부 파괴했다. 그러니까 근 70%그 발전 시설들을 전부 파괴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전기도 못 주고 가스도 못 주고 물도 제대로 안 되고 물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난방도 거의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의료 체계도 지금 마비된 상태다. 자, 이와 같은 평가는 조셉 보렐 그 EU 그 외교안보 수장인 자, 이분의 그 평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많은 그 이제 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지금 이제 이 전쟁 기간 중에 자, 납치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전쟁 그 피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곧 다가왔는데, 자,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진다.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겨울 전쟁 해가지고 특별히 그 어떤, 이제 특별 그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자, 여기 따르면은 이제 겨울 되면은 뭐 눈도 많이 오고 추위도 있고 해가지고 전 병사들 이쪽 저쪽 전부 다 기동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기동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00km 달하는 이 그 국경선에 완전히 이제 방어선에 완전히 이 진지를 파고 양 진영 전부 다 진지를 파놓고 거기서 움츠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대포나 쏘고 예컨대 무슨 드론이나 날리고 자 이와 같은 전쟁 그 상황을 이제 계속 맞을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겨울 전쟁은 그야말로 양측 모두 다 전쟁이 적극적으로 그 전쟁 수학에 대단히 그 어렵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제 학자들 이제 이 군사 전문가 얘기는 흡사 2024년 이 우크라이나 겨울은 자 이와 같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양태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양태가 바로 흡사 1차 세계대전 때 1916년도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자 2014년도 뭐 8월 달에 예컨대 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종식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6년 그 당시에 전부 다 이제 진지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전선 변화도 없이 전부 진지 속에서 포만 날리고 뭐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2024년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2년이나 더 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양국 간의 그 전쟁 수행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 그 우크라이나 그 국경 저 이 방어선 부분에 이 방어선 부분에 예컨대 자 이와 같은 그 익스플로전 폭격이 있었고 청색 그다음에 고동색은 실제로 전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방어선이 한 1300km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주로 이제 전쟁, 이 배틀,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주로 이 동부조선 이쪽이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예, 도네츠크주 이쪽인데, 돈바스 두 번째 그 주가 바로 도네츠크주인데, 여기서 지금 주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자, 예컨대 이제 그 전쟁과 전투와 그리고 익스플로전 그걸 이제 도표를 이제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쭉 그 통계를 보면은 자 러시아하고 그 저 이쪽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상관관계가 근 매주 그 통계를 보면은 약 한 러시아 쪽에서 한 711에서 717 뭐 이런 식으로 700회를 상회하는 그와 같은 그 로켓 공격과 그와 같은 그 포병 공격과 뭐 이런 그 항공 공격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러시아로부터 자행이 됐는데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리액트하는 그 우크라이나군은 끼케야 20회에서 저 10 몇 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 30배 가까이 지금 현재 많은 그 공격을 많은 포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 러시아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미국의 자 ACLED 이 단체 그 통계 이 도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 이게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게 그건데 자 여기에 따른 Armed Conflict Location Event Data
자, 미국에서 나온 이 단체에서 이와 같은 그 분석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지금 올까지 자 전황도를 쭉 얘기를 간략히 비교를 해보면은 최초 전쟁만 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3면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고 맨 좌측이 저 전황도 같이 그 다음에 자 한 달 두 달 뒤에는 자 완전히 이제 북쪽에 저 있던 그 러시아 군들이 전부 철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짙은 청색의 이제 그런 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전부 다 러시아군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군대는 이제 두 달 뒤에 침공 두 달 뒤에 이와 같이 이제 말발굽 형태의 이와 같은 그 어떤 진지들을 전부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2022년도 11월 달에 가서는 9월 달부터 물론 자 이와 같은 또 큰 그 북쪽의 청색 그 아래쪽의 청색 그러니까 이 위에는 무려 8,000평방킬로미터 이 하르키우주에 그 다음에 이쪽은 이 헤르손주에 4,500평방킬로미터 이와 같은 그 잃었던 영토를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그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와 같은 그 지금 말바꾸 형태의 영토 이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자 11월 14일 이 영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9월 달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근 저 2년 가까이 이와 같은 형태의 그 저 이 국경선 그다음에 점령구역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 다시 이제 2023년도 전화를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좌측이 2월달, 3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되는데, 그 지금 정과 동이다. 그러니까 서로, 자, 이 저 방어선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2023년도에 그랬다. 이제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024년도도 정과 동이다. 그런데, 자, 2024년도 올해 그 8월달 보면은, 자, 맨 이쪽 북쪽에 약간의 이제 그 청색이 보입니다. 8월 달에 여기 보면. 자, 여기 지금, 자, 여기가 지금 보이죠? 조금 보이죠? 이 지역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 이제 침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정가를 확대를 하면서 이처럼 영토를 넓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8월 20일이니까 무려 한 20일 뒤에 이렇게 영토를 확산을 시켰다. 이제 그렇게 sorry.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00평방킬로미터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오늘부로 자 10월 20일 오늘부로는 자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 영토가 크기가 줄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러시아군은 반격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제 본국 영토 이 쿠르스크 지역의 일부를 이제 재탈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이 말발굽 형태의 점령구역 이것은 전과 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맨 밑에는 이게 이제 크림반도고 그 외에 여기에 지금 4개 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가 루안스크 주고 그 다음에 도네츠크 주고 그 다음에 자포리샤 그리고 헬손 이 4개 주를 푸틴은 2022년 자 9월 30일부로 전부 이거는 러시아 땅이다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굳히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아직도 지금 완전히 그 저 땅을 못 찾은 지역이 바로 이 도네츠크인데 여기서는 60%밖에 이제 아직 장악을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40% 장악.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근 2년이 넘도록 지금 푸틴이 공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러시아 영토를 어떻게 지금 최초 이 전쟁 이후부터 확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제 그 잃었던 영토를 재탈환하는지, 이 도표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막대 그래프 이렇게 옅은 고동색으로 쭉 나와 있는 이것은 러시아가 최초 이제 그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와 같은 영토를 뺏었다가 2022년부터 그러면서 점차 이런 것들을 뺏었다가 2023년도에는 거의 하나도 못 뺏고 있다가
2024년도 올 초부터 조금씩 다시 영토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우크라이나인데, 자, 이것을 잃었던 영토를 어떻게 되찾는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 최초에, 자, 이 북부 지역 전부 한 달 만에 이만큼 되찾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9월 달에, 2020년 9월 달에서 10월 달, 이 사이에, 자, 하르키우주 8,000평방, 그 다음에 헤르손 4,500평방킬로미터를 전부 되찾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고, 그 이후로는 잠깐 얘기 조금 있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오늘까지. 이거 2023년, 2024년, 근 2년간은, 자, 우크라이나는 잃었던 영토를 거의 수복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소극적인 그런 방어 활동만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세 판도, 이거를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자, 아까 이 마지막 그 도표에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전 전선에 걸쳐서 지금 전쟁을 누가 주도하냐면, 자, 우크라이나라기보다는, 자, 러시아가 전쟁을 주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내에서도 여러 유튜버들이 저 이와 같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소개를 하는데, 그러나 계속 그 선전하는 막 그런 그 막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뭐 저 잘 싸워서 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뭐 그런 그 저 우리가 호도되고 있는 뭐 그런 그 저 인상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보다는, 자, 이 전세를 잡고 있는 것은 러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2022년도 2월 24일 이후에 아까 얘기대로 저 하르키우주, 그 다음에 이 헤르손 여기서 근 8,000평방, 4,500평방 2km를 전부 다 회복을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 러시아 점령 지역은 지금까지 거의 불변이다. 지금 현재 2년 이래로 거의 불변이다. 러시아 점령 구역.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한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저 침공 작전 전에 이미 돈바스 지역에, 자, 이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세파리스트 그 분리주의자들이 해서 이 돈바스의 한 6.5%, 6.45%를 전부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기점령하고 있는 데다 이제 또 포함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 전쟁을 통해서는 대략 한 뭐 14% 정도, 이렇게 13.5% 정도 이렇게 지금 푸틴이 챙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러시아는 지금 전 전선에서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공을 들이는 지역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이다. 자, 돈바스는 아까 얘기대로 위에는 루안스크고 밑에가 도네츠크인데, 루안스크는 거의 100%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도네츠크에서 60%밖에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남은 40%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푸틴이 이제 그 2년 내내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도네츠크 주 내에서 이제 4개의 도시를 추가 점령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크라스노 호리우카하고 그다음 히호리우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디아네 자 여기, 그다음에 할리츠니우카 자, 이 전부 해서 3개의 그 남부 집단군, 동부 집단군, 그 다음에 중앙 집단군에서 이와 같은 도네츠크주 그 4개 도시를 이제 전부 러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는,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이 도네츠크 이쪽 지역에서 근데 이제 올 초에 그 아우디우카 여기를 전부 이제 내주고, 자, 여기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레다 이 마리우폴로 내려가는, 자, 불레다 이쪽 크림반도 이쪽 그 마리우폴 이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요 입구에 이 불레다인데,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포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러시아군은, 자, 이쪽으로 계속 지금 현재 크림반도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쪽 지역으로 서남 쪽으로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예컨대 포크롭스크, 그 다음에 쿠라코페,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의 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러시아군은 지금 하르키우주, 자, 이거 지금 지도에서 맨 북쪽, 요저 빨간 부분, 자, 이쪽 지역에 이제 공격을 지금 이제 강화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자포리샤 이쪽에도 이제 기습 공격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균형을 와해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올 8월 달부터 8월 초에 이제 한 2주간 아까 그 지도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자, 이 크루스크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1000평방킬로미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장악을 했었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러시아의 그 반격 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많은 영토를 계속 잃어가다 재탈환을 지금 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러면서 자 이것이 이제 류비모브카하고 그다음 노보이바노프카 자 여기를 이제 전부 러시아가 재탈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요 저 보시는 여기가 쿠르스크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점령구역 한 1000평방킬로미터가 되고 이것은 이제 저 러시아 땅이다. 러시아 땅에 처음으로 이제 진입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올 8월 달에 우크라이나군이 그랬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군사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크루스도 침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대단히 그 희망을 준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딜레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호프능, 완전히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전쟁이 이제 결코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전쟁의 피해나 이번 전쟁의 어떤 이런 본질, 이런 것들을 현지 러시아 주민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계속 남의 땅에서 이 작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전력이 약한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피해를 입었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그 국방성에서 나온 그런 통계인데 이것을 보면은 먼저 그 인명 살상 이것이 68만 명이 러시아 군인 68만 명이 전부 희생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 다음에 탱크는 무려 9,000대 가까이 지금 사라졌고 그 외에 이제 장갑차 18,000대 예컨대 포병 화포 근 한 2만 문 정도 그 다음에 MRRS 멀티플 런처 라켓 시스템 다연장포 이것도 1232문이 전부 파괴가 됐고 그 외에도 이제 이 대방공진지 979 그 다음에 항공기 369 헬리콥터 329 그 외에 이제 UAV 드론 이것이 17,000여 개가 전부 파괴가 됐고 그 외에도 이제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이 2,600여 대가 전부 파괴가 됐습니다. 이처럼 세계 제2위의 그 군사 강국 그 러시아가 이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맞아서 지금 현재 2년 8개월째 전쟁하면서 이처럼 많은 그 전력들을 소비했다 이렇게 손실을 봤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잠수함도 한 척 깨졌고 이와 같이 그래서 영국군 그 정보국 그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매일 평균 약 한 1271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당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4개월 동안 평균을 보면은 평균 그 매일 1,000명 이상 러시아 군인들이 전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서방중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수행 그 전략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최근에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승리 계획이다, 지기스 플랜, 빅토리 플랜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전부 5개 항으로 돼 있는데, 자,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2025년 내년이면 전쟁 끝난다. 우리가 충분히 이기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부 이 젤렌스키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요번 1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키예프 의회에서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5개 항목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며칠 전에 그 EU 그 정상들한테도 전부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나토 본부에서 이제 간부들 중심으로 전부 회의장에서 이와 같은 컨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워싱턴, 런던, 파리, 롬, 베를린, 자,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돌면서 지금 이제 이 선진국, 서방국으로부터 지원을 호소를 하면서, 자, 우리의 당면과자 이 전쟁 관련해서 어떻게 전쟁을 시킬 것인가.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내 컨셉은 이런 거다 하면서 계속 이것을 이제 계속 그 포뮬레이트 해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면 첫 번째, 나토 너들은 빨리 우리 우크라이나를 자, 이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초청을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나토에서 새로 가입을 할 경우에 절대로 그 나라가 이제 분쟁 당사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현재 이번 전쟁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자,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젤렌스키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 분쟁 종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동맹국이 전부 동의를 하고 또 그때까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모든 면에서 지금 이제 나토 회원국들과 똑같은 레벨의 어떤 비슷한 유사한 그런 레벨로 이제 그 국가 정체성이 이제 성장이 되고 예컨대 그럴 경우에 이제 전부 나토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주의 계속 더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도 이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자, 우리 우크라이나 국방 이것을 완전히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그 침공으로부터 이제 홀로서기 하면서 이거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국방 관련 3박자, 4박자를 다 갖춰야 되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기뿐만 아니고 자, 이거 장거리 날아갈 수 있는 예컨대 미사일이나 뭐 항공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접국들이 좀 빨리 좀 많이 주고, 그러면서 방공 체계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그 방위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투자들도 좀 많이 하고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젤렌스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장 시급한 거는 자, 우리가 러시아 본토를 마음 놓고 때려야 되는데 너들이 주는 스톰 섀도우 이런 미사일 영국 그 다음에 에이테킴스 미국 거, 자,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이제 5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도록, 자, 이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론 써보니까 요번 전쟁에서 드론이 아주 끝내준다. 이게 군대용 드론, 이거 앞으로 100만 대,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자체 생산도 하지만, 여기 관련된 어떤 이런 그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자. 그 얘기를 두 번째 항목에서 이제 젤렌스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내 어떤 형태로든 이 억제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억제 수단이라서 이제 핵무기를 갖다 놓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핵 무기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해서 도와달라. 그 얘기. 그러니까 요 3번 항목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비밀 그 문서로 전부 다 또 이 관련국들과 다 별도 그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이와 같은 이제 포괄적인 그런 전쟁 억제 이런 패켓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하자 그 얘기를 전부 했고 그다음에 이 인접국들도 전부 다 여기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야, 우리 우크라이나가 완전 천연 자원의 보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우라늄, 그다음에 티탄, 리튬, 그라파이트에서 이 저 흑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지하 자원이 이제 무진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1조 이상, 1조 유로 이상의 그런 것도 천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그 서방 국가들이 전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젤렌스키 그 연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이와 같은 자원을 자, 너희들이 먹을래? 아니면은 러시아 동맹인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얘들이 먹어야 되겠는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그 얘기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걸 전부 우리 서방 진영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전부 우리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젤렌스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번 전쟁의 그 가장 러시아 그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동부 지역의 무진장 그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천연자원. 이게 탐나서 푸틴이 지금 현재 군사작전, 특수군사작전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젤렌스키의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 우크라이나는 어떤 형태로 앞으로 예컨대 자, 우리는 나토 멤버가 돼야 되고 EU 멤버가 돼야 된다. 우리는 완전히 서방에 줄 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전쟁 종료 후에는 우린 너희들하고 똑같은 그 스탠스를 취한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다섯 개 항에서 이제 강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그 지기스 플랜, 우크라이나 이와 같은 그 컨셉에 전부 동의를 하고 도와주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부 발전하자. 그러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이 전쟁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젤렌스키는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최근 동향을 보면은 이제 전략 그 해양 훈련을 지금 현재 중국과 함께 오션 2024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잠수함 포함해 가지고 전함이 무려 400여 척이 전부 여기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한 9만여 명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이제 훈련 그 작전 그 저 지역은 태평양, 북극해, 발트해, 카스피해,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 항구도시 타투스. 이 일대까지 이제 전쟁 와중에도 이와 같은 그 해양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러시아 그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0%가 더 증가한 약 한 1,300억 유로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쟁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사회에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여태까지 서방 진영에서는 이제 무기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우크라이나에다 공급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계속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뒀습니다. 이제 계속 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러시아 영토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그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자, 이런 조건들을 지금 현재는 과감하게 전부 폐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큰 그 어떤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2년 8개월 뒤에는 최초에는 뭐 살상 무기도 못 준다. 비살상 무기에 국한한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뭐 뜸들이다가 전차 주고 뜸들이다가 무슨 대전차 무기 주고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던 서방 국가들이 이제는 자, 스톰, 섀도우 뭐 이런 거 주면서 야, 마음대로 때려라. 또 F-16 주면서 마음대로 날아라 러시아 그 저 본토까지 저 영공까지 뭐 이렇게 계속 더 이제 완전히 그 오픈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달에 앤서니 그 블링컨 자 이제 국무장관이 앞으로 이제 영국하고 이제 슈타마하고 그 협의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로 그 장거리 무기 이런 것들 러시아 영토에 대해서 때려도 된다. 허용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군사 무기 체계를 이제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한테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나 이제 에이테킴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공 방어 능력 그 장갑차 이런 것들 이제 주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스톰 섀도우 그 이 저 순양 미사일 이것도 러본토 타격 이거를 전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톰 섀도우 이거는 자 550km 날아가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2023년 이래로 계속 공급해 왔는데 이걸 갖고 지금 이제 러시아 함정들을 전부 격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화란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한테 F-16 그 이제 그걸 줬는데 F-16 그 비행기를 줬는데 전투기를 줬는데 자 이걸 가지고 러시아 본토 공격 이것도 전부 허용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부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F-16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올 연말까지 이것이 이제 20기가 더 늘어날 그런 그 예정이다. 여태까지 이제 화란,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F-16 그 우크라이나한테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사회 동향 보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올 2월 달에 맺었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군사 지원을 22년도에 17억 유로, 그다음에 작년도 21억 유로 이렇게 전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지원금 중에 약 한 3억 유로. 자, 이건 무슨 돈이냐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전쟁 이후에 전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이것이 동결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자 수익이 무려 3억 유로 되는데 이거를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줬다 이 말이죠. 자, 이거 푸틴한테 가야 될 돈이 지금 이제 젤렌스키한테로 갔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독일하고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엊그제 10월 19일 날 자, 이것이 이제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그 군대 이제 반공 능력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프로젝트다. 독일이 여기 기여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G7 그 국방장관 회의가 이태리에서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로스템 우메로프 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반공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독일뿐만 아니고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가 이제 전부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나토에서는 이제 핵방어 훈련을 지금 한다. 스테드패스트 눈 해가지고 이것을 10월 14일부터 24일간 자 내일 모레까지 지금 현재 이 벨지움이 호스트 네이션이 돼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화란도, 덴마크도 그리고 영국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약 한 2천여 8개 공군기지 2천여 명 그 다음에 항공기 그 60대 이상이 전부 투입된다. 그러면서 핵 투발 항공기들이 전부 포함이 되고 폭격기도 전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정찰 그 다음에 전자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 좀 포함된다. 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시작하자마자서부터 푸틴은 계속 우리가 이 전술핵 쓰겠다 하면서 이제 핵 사용 부대 이거에 대해서 스탠바이를 거고 겁을 줬는데 자 이처럼 이와 같이 이제 라토 지정에서도 전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 푸틴을 상대로 이제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이제 핵폭탄 탑재 현대식 전투기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도 지금 현재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북방 합동 훈련이다. 2024년 North Joint 2024 자 이래가지고 지금 전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양국 간 그 공군 해군이 전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쪽 그 유럽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나토 중심으로 이와 같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도 반대 진영에서 또 같은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도 한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부터 29일간 3일간 있었는데, 여기 뭐냐면, 이게 이거는 지난번 이제 작년도에 그 캠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때 앞으로 이런 훈련 하자 하고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금 하는 게 프리덤 엣지인데, 여기에 이제 해군 구축함, 전투기, 그리고 핵 추진 그 항모, 루스벨트 뭐 이런 거.
헬시 이런 거, 다니엘 이노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가담을 했다. 주로 이 훈련 이 무대는 인도 패시픽 그리고 한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하ям상 공습에 대한 방어 훈련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뭐라고 또 이제 이 세 나라를 싸잡아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아시아의 나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시아 나토를 전부 이 3국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금 판을 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여태까지 저 드론 이 러시아한테 지원을 했지만 그러나 이 두알 유스 기술 이런 것들을 러시아 계속 지원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이런 미사일 기술 그다음에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챙기려고 한다. 또 최근에 그 얘기는 이 라트비아가 루마니아 상공에 러시아 드론이 격추가 됐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전부 나토 회원국인데 이 나토 회원국 지역에 지금 이제 러시아의 그 드론이 전부 침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어디까지나 영공 그 침투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얼마든지 이것은 나토 진영에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군 그 관련해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군 그 우크라이나 참전 실태와 이와 관련된 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참전 관련 소식 관련해서 우리 그 국정원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 보도에 따르면은 24년 그 10월 8일부터 13일 이 사이에 북한군 그 특수부대 1,500명이 전부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전부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조만간 거기서 훈련을 거친 뒤에 이제 러시아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들은 러시아로부터 그 군복하고 무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위조 신분증을 전부 수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센스크 이 등지에서 여러 그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지금 적응 훈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투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총 4개 여단으로 나뉘어서 토탈 12,000여 명의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될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여기에 따르면 10월 3일 날 그 당시에 그 도네츠크 주에 이제 우리가 인근에 그 이 우크라이나에서 로켓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진영에서 한 2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 사망자 중에 6명이 북한군 장교였다 이렇게 전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외교부 장관 안드리 시비하 이분 얘기는 북한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공격을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도 갖다 주고 그리고 병력도 파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not mercenaries 해가지고 이거 절대로 이것은 용병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프리고진 누렸던 이끌었던 그 와그너 그룹 같이 거기에 많은 죄수들을 포함시키고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전투하는 그와 같은 그 용병 타입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북한군이 그 러시아 옆에서 이제 동맹국의 일원으로 이번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또 얘기가 이제 앞으로 그 적응 훈련한다. 아임게베눈스 트레이닝 해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 마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병력들은 최전선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러시아 군복, 러시아산 무기가 전부 공급이 됐고 또 이 아시아 계통의 얼굴이 그 비슷하기 때문에 시베리아 주민 이것으로 이제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런 위조 신분증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발급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군인으로 가장을 해야
전장 개입 이런 거에 이제 은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용도로 전부 이제 북한 군인들을 전부 이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이제 그 정보원의 소스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BBC에다 아마 흘린 모양인데, 이 BBC에서는 어떤 보도를 하냐 하면, 자, 러시아군이 3천 명의 그 북한군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금 편성 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다노프, 키릴로 부다노프,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인데, 자, 이분 얘기에 따르면 현재 11,000명의 북한 보병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적응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제 참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600명, 자 우리는 뭐 1,5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다노프 말에 따르면 자 2,600명 병력으로 구성된 첫 번째 부대, 자이 크루스크, 그러니까 그 러시아 본토 지역을 아까 8월 그 하순경에 이제 완전히 1,000평방킬로미터를 우크라이나군이 탈취했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을 재탈환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군이 이 작전에 지금 전부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정보국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 드디어 이제 밝혀졌다. 모스크바하고 평양은 이건 완전히 동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북한군 참전 이것은 세계대전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상 이제 공범자로 드디어 국제 무대에 나타났다 이렇게 젤렌스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태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1대1로 이렇게 서로 전쟁을 했는데, 물론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서방 쪽에서 했지만, 그러나 병력은 파견하지 않았고, 자,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푸틴이 손을 내밀어서 여기에 북한군이 이제 만여 명이 앞으로 계속 같이 참전을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국의 어떤 이런 그런 조합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앞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 서방 진영의 이 동맹국들이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마련이 있다. 이 김정은이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전쟁 판도를 이런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명이 이제 뭐 크루스크 이쪽 지역에서 탈영을 했다, 북한군이. 자,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그 보니까 이거는 이제 탈영은 아니고, 자, 뭔가 지금 현지에서 이제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을 했고, 그러나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로, 서방 진영으로 이거 탈영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현재 북한군의 참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올 6월 19일 날 그 당시에 푸틴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에 이제 포괄적 전략적 그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군사 지원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또 여기 따라서 김정은이는 러시아 정부, 군대, 국민 투쟁에 대한 전적인 그 지지, 연대, 이런 거를 그 표명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주권 안전, 영토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 작년 여름부터 이제 포탄이나 단거리 미사일이나 수류탄 약 한 300만 개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이제 공급을 해 왔는데, 이제는 병력을 파견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서방 진영, 특히 그 나토 이 사무총장,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좌측분이 이제 그 신임 그 사무총장인데, 마크 르테,
자, 리테 이 사람은 그 네덜란드 사람이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총리를 2010년에서 24년간 지냈고 이제 지난번 그 총리 지낼 때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67년생이고 자, 이분이 이제 10월 1일부터 이엔 슈톨텐베르 자, 이분으로부터 바톤을 이제 건너받았는데 자, 이분은 직접 이제 대단히 신중하게 어프로치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연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저기 참전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그 중심인데 이제 계속 그 이제 그 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 서방 진영에서는 여태까지 지금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두려워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투입되는 걸 대단히 꺼렸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 뭐 각종 그 무기들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했는데 자 이제 완전히 저쪽에 이제 그 동맹국이 하나 또 나타났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판도 자체가 완전히 그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지금 이제 러시아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동조하고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 공범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맹국 차원의 즉각적인 강력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나토 진영에서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 그 1단계 조치로 야, 이 러시아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 이 결의안을 이제 저 추가로 그 채택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이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서방 진영에서 그 인식은, 야, 이게 푸틴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렇게 이제 그, 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최초에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 해가지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러나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 고전하다가, 예컨대 자 2022년 그 당시에 그 여름부터 예컨대 도네츠가 아까 얘기대로 이걸 100%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걸림돌이 이제 바흐무트인데 이 바흐무트를 9월 말까지 예컨대 장악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정규군이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하니까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와그너 그룹 그 용병단체에 집어넣어가지고 너들 반드시 장악해가지고 1년 동안 싸우면서 이것을 드디어 이제 장악하면서 이 나머지 지역 40% 나머지 그 도네츠크 지역을 이제 탈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발판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프리고진이 이제 무슨 뭐 이 완전히 쿠데타를 그 기도했다 해가지고 정규군의 음모에 말려서 이제 결국 그 완전히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즉사를 하고 그러면서 와그너 그룹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자 이 도네츠크가 중요한데 이 임무를 수행할 그동안 이제 단체들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조직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푸틴은 자 그 대안책으로 예컨대 이제 저 두리번거리다가 드디어 북한을 찾아가고 드디어 이제 베트남을 찾아가고 지난 여름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적극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완전히 이제 푸틴은 갈 때까지 다 갔다. 지금 현재 이거를 완전히 전세를 많이 하려고 이제 악을 쓰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북한군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또 서방 진영에서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예컨대 좀 더 이제 본토까지 흔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이제 그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허용해 달라 이런 얘기들도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급했다 이제 그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돈도 좀 챙겨야 되겠고 이번 도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핵 잠수함 기술이나 위성 기술이나 이런 것들 차제에 자 우리 만여 명 자 병력 풀어놓고 이 차제에 이제 푸틴으로부터 이런 걸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의 이 애꿎은 병사들의 생명 이런 거는 don't care.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챙기겠다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코가 쭉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병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탄약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 같은 경우는 KN-23, 25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전부 러시아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제 푸틴이 그 당시 그 베트남 이어서 베트남 방문했는데 최근에 이 베트남 대통령이 톨람 자, 이 사진의 오른쪽 이 사람인 얘기는 자, 이 러시아 외교 정책 이거 대단히 우리가 선호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이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 이제 베트남 보이스 오브 베트남 이 베트남 소리 국영방송 이걸 통해서 직접 얘기를 해줘 톨람이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의 그 관계가 이제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군사 분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배제를 안 한 거죠. 자, 이제 북한군 다음으로 우리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전부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제 센시티브하고 안보 문제가 대단히 이제 센시티브하다.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 뭐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이 해군 관련해서 도움을 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과 크게 이제 남중국해에서 어권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러시아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또 한편으로 자, 베트남의 저 해군 기지, 그 캄난 기지, 예,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캄난 기지는 저 러시아 같은 경우에 79년부터 25년간 임대를 했는데 그러나 2002년도에 이제 그 뭐 재정 문제로 인해서 전부 포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려고 그러는 그와 같은 그 플랜을 지금 러시아는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전평화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 중국과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처럼 종전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파이어 하자. 일시적으로 정전하자. 현 전선에서 자, 이와 같은 그 아이디어를 내놨고 여기 이제 스위스가 지지하고 있고 그러나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번에 미국 갔다가 이 젤렌스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왜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 이 젠틀맨한테 예컨대 수십억 달러를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전혀 그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저렇게 많은 그 희생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거를 제대로 복구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jeder Deal, selbst der schlechteste Deal, wäre besser gewesen als das, was wir jetzt haben. 자,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모든 그 협상은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리 안 좋은 최악의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딜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와 같은 딜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협상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 만나서 얘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트럼프 입장이다. 그 말이죠. 이 앞으로 만약 이제 다음 달에 예컨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 기존의 바이든 정부하고는 이제 완전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이 저 정전협상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젤렌스키 이렇게 지금 4개주 우리 영토의 20%를 지금 탈취당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평화 협상을 하냐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잔뜩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프 숄츠 독일 수상도 지금 계속 그 트럼프와 같이 자, 협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상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종전을 위한 그 신속한 협상을 필요한데 여기는 반드시 러시아가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그 숄츠 주장에 대해서 이제 야당 그 CDU 로더리히 키즈베타 자, 이 사람은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인데 이분 얘기는 완전히 그 숄츠가 지금 현재 프리든스 칸슬러 자,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무슨 뭐 이 평화의 어떤 이런 사도인 양 그런 수상, 평화 수상 이런 것들로 온통 그 치장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너가 얘기하는 지금 그 평화 협상, 너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뭐 이 컨퍼런스 이런 거 평화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 엉터리다. 샤이든 프리든 가짜 평화고 가짜 협상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러시아에 의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게 그 마음이 그 진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그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정작 그 러시아나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을 보면은 둘 다 협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제 페스코프 이 사람이 이제 그 크렘린 그 대변인인데 종전이 이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4년 들어와서 이 판세를 보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초장에 얘기했던 대로 전세를 우리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가봐야 이제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 종전으로 미리 우리가 달려들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페스코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군사 특수작전 그 마무리 성공적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의 그 조건 첫째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남부 우크라이나 이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 포함해서 이 지역 이거를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땅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전부 철수시켜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평화 협상을 하는데 이때도 딕타트 프리든 퓨리 우크라이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딕타트 프리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건 전적으로 이제 강자가 강요하는 그런 그 프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대1로 똑같은 그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통해서 양 진영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뭐 이래서 어떤 이 협정이 뭐 체결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누르면서 지금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순순히 따라오는 그런 평화.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이제 딕타트 프리든 그러는데, 예, 근데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완전히 깨지고 나서 그 당시에 그 베사유 그 강화조약, 이것도 바로 이 딕타트 프리든이다. 예? 그러니까 전선국에 강요하는 조건을 전부 내놓고 이와 같은 데서 합의돼서 하는 게 전부 이제 이 딕타트 프리든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20%를 잃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훼손을 완전히 원상복귀를 시켜야 우리가 이제 정전협상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971자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면 이제 진지전이다. 전부 다 이제 무슨 뭐 전차를 몰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진지에 파묻혀서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이 대포나 날리고 드론이나 날리고 이러면서 이제 소모전을 피고 있는 것이 이제 971자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로 포병과 드론이 이제 주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틴 입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푸틴은 이제 우리 드디어 전쟁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우리가 선전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이제 탈환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모멘텀을 계속 그 확산시키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서 가장 그 이제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본토 영토 쿠르스크 이거를 완전히 100% 재탈환해야 되고, 그리고 이 4개주 가운데 도네츠크의 40% 이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정가를 확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다가 저 앞으로 북한군 병사들을 풀겠다. 이제 그런 게 러시아 군대의 이제 그 보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북한군이 만약 이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자, 명분이 없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쟁 성과에 전혀 기하지 못하는 그런 거다. 자, 그러니 이 독일 군사 평론가가 Not Korea's Truppen nicht Kriegs entscheidend에서 이 전쟁의 무슨 뭐 이 결정적인 그런 팩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금 만약 10,000명을 풀었다 하면은 이 10,000명은 누구냐 하면은 자, 2020 그 당시에 저 2년도부터 3년도 이 사이에 그 다음에 그 프리고진이 이끌었던 그 와그너 그룹의 그 제수들하고 똑같은 양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자, 예컨대 이제 이 바흐무시 이제 완전히 난공불락인데 이거를 우리가 탈출을 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이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예컨대 해도 정규군 해도 안 되니까 이 제수를 풀었는데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제수들을 운용을 했냐면 무조건 자 공격 앞으로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내 전술로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제수들은 자 이제 완전히 저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저 전방에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자 보고 예컨대 자 여기 지금 현재 적들이 몰려온다 해가지고 거기다 포격을 가하고 그러면은 그때서야 러시아 군대는 저쪽에서 포가 날라오네 우크라이나 군이 진지가 저쪽이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사격을 해서 제압을 하고 이와 같이 완전히 그 낚싯밥으로 베이트 낚싯밥으로 그 제수들을 이용했듯이 지금 이제 우리의 불쌍한 북한군 그 병사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지경에 이제 그 놓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2의 바흐무트 지역에서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공격 앞으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북한군 병사들은 자 공격 앞으로 하다가 완전히 대포밥이 된다. 그래서 그 좀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저 평양에서 대포밥이 된다. 그러면서 이 프리고진 제서 동일력하면서 캐논 포더, 카논은 푸터, 완전히 대포밥이 된다. 공격 앞으로 하다가 전부 포탄 맞아서 전부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개죽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저 북한군 병사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김정은이 이 미친 인간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군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 프리고진의 그 죄수 용병들하고는 성격이 달라. 이건 용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 포괄적 그 무슨 뭐 전략적 그 뭐 방위 그 저 협정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괴되는 그런 동맹군의 성격으로 제 참여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동맹군이 생겼다. 이렇게 아까 얘기대로. 자, 그럼 우크라이나는 why not? 우크라이나도 이제 동맹군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뒤에 줄 설 수 있는 그런 뭐 나토 진영 국가라든지 아니면 동구 진영의 이쪽 국가라든지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이 또 다른 그 전쟁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에스컬레이트 되고 그러면서 나토군의 지원이 또 뒤따르고 이러면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또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 공화당의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종전 협상 이 진행 여부 이것도 여전히 국제사회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미국, 서방, 나토, EU 진영과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 관련해서 공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그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 자, 이 나토 이제 리트 그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략무기 지원하는 문제나 또 이 저 아까 얘기했던 방산을 강화하는 문제나 이제 아까 5대 그 지게스 플랜 해가지고 빅토리 플랜 하면서 두 번째가 이제 이저 방위 이쪽 저 이거를 강화하는 건데 그 방산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토와의 그 안보 협력 체계 이거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IP4 해가지고 인도 패시픽 4 컨트리에서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2022년부터 매년마다 이제 이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고 나갔는데 앞으로 이 인도 패시픽뿐만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 안보 문제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도 긍정적인 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나토와 안보 협력 그 체계를 강화하는 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자 매월마다 지금 이제 람슈타인 컨퍼런스 해가지고 어떻게 우크라이나 그 전력 지원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미국 그 국방장관 오스틴 주도로 매월 이제 열리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약 한 50여 개국의 나라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전부 자 무슨 뭐 돈을 낸다든지 아니 뭐 무기로 대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러시아의 신기술을 자 요번에 병력 파견 대가로 반대급부로 북한이 이제 받아서 예컨대 자 이제 무슨 뭐 이 저 핵성능 이런 것들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위성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고도화한다든지 또 핵 잠수함 기술을 뭐 이렇게 저 도입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지금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안보 그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볼 때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반입했을 경우에 아무리 북한이 핵 성능을 고도화하고 아무리 북한이 이제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뭐 핵 잠수함을 도입해서 뭐 수십 척이 떠다니고 해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전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뉴클리어 컨설터티 그룹 자이 그 조직의 어떤 그 이제 분발을 제가 지금부터 분발을 저는 지금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도입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충분히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미국의 완전히 오른쪽 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태평양 중국을 바라보고 인도 패시픽 이 지역에서 오른쪽 축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 이 대한민국을 어떤 형태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한미 그 안보 협력 그 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이제 뭐 방송을 보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북 선전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이 무지 이런 것들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 왜 애꿎은 우리 그 북한 병사들을 저 사지로 모르냐? 저 러시아 그 죄수들이 했던 그러면서 그 당시에 90% 이상 죄수들이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저 대포 밥이 돼서 전부 사망했습니다. 자, 우리 북한군 병사들도 절대로 그 저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목숨 내놓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현재 이거 완전히 이거 북한 정권 이것은 그야말로 이 북한 주민을 챙길 줄 모르는 북한 정권 이거는 절대로 우리 역사 발전의 대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되는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계속 홍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을 그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조금 더 다른 회사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늘 그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